예, 앞에서는 시진핑 정권이 그 붕괴될 조짐도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제는 북한의 핵 전략.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7번이나 쏴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대한민국 지금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무기가 이제 1945년에 처음으로 이제 발명이 되고 쓰여졌는데 핵무기의 특징은 무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다 죽기 때문에 효용이 없어요.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겨봤자입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 무기는 절대 무기다. 절대 무기. 앱솔루트 웨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그 핵무기와 붙은 또 다른 무기 체계가 나왔는데 그것이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은 너무나도 빨라요. 이 너무나도 빠른 그 미사일에다가 절대적인 병기 핵무기를 갖춰놓게 되면은 이 빠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고 이것이 와서 떨어지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군사 전략과 전쟁의 개념이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미국 사람들 또 소련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핵시대의 전략론은 어떻게 하면은 안 싸우느냐입니다. 그런데 핵무기는 왜 만드느냐? 안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안 싸운 채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원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만들고 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핵 전략은 북한이 핵을 쏘면 우리는 다 죽는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저는 한번 반문하겠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으로 다 전멸시켜 놓은 다음에 이 나라 가져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 무슨 유용이 있겠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은 서울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핵을 만드는데 핵을 만들어서 서울한테 한국 정부한테 항복하라고 협박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 전략이 진짜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을 통째로 날 것으로 가져가는 것. 서울에, 부산에 있는 공장 다 없애고 항구 다 없애고 서울 다 부셔놓고 완전히 잿더미 된 대한민국을 북한이 가져간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 전략을 정말 그 제대로 한번 그 살펴보고 거기에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핵과 미사일이 합쳐지면 이거는 뭐 무적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핵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방법이 뭐냐? 우리도 똑같은 거 가지고 어떡할 건데? 그럼 다 죽으니까 다 죽을 줄 알고서 공격하겠니? 바로 그것이 미국과 소련의 핵 전략입니다. 미국이나 소련이든 누구도 먼저 공격해도 헛거예요. 다 보복해서 다 죽으니까.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이제 그것을 MA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utual Assured Destruction. 어차피 누가 먼저 공격해도 다 죽어. 서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안 났는데 지금 한국 같은 데는 미국, 소련과 같은 그런 그 상황이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먼저 쏘는 나라가 이깁니다. 우리가 핵을 가졌어도 먼저 쏘는 나라가 이겨요. 왜? 다 죽어버리니까. 소련이 먼저 쏘더라도 미국이 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미국의 핵폭탄이 소련을 죽이기 때문에 소련과 미국이 서로 싸움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북한은 핵이 있는데 남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기가 좋아졌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때리는 방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그런 논쟁이 있었죠. 북한이 우리를 쏘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싸우다 죽는 방법이 있고 먼저 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쏘는 방법은 전쟁광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살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정말 밥도 못 먹으면서 핵을 만드는 그 논리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이제 자주 뭐 인용하는 그 얘기들인데 1967년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일본 국회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되었다.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 능력을 과대평가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정말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 이때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정말 애통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중국하고 소련이 서로 싸우고 있고, 그리고 6.25 때 한국은 미국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소련은 북한 보고 전쟁을 하라고만 얘기를 했지 뒤에서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와서 도와주긴 했습니다마는 온갖 행패를 다 질렀고, 심지어는 팽백회가 김일성의 뺨을 때렸다는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김일성에는 이제 나 혼자 싸우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 독자전 수행 능력. 그래서 이제 핵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67년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한국하고 수교를 했을 때, 그때는 김정일이죠. 김정일이 북한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 이제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북한의 핵 전략의 기본을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한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수령님 내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자기 아버지 살아있을 때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거는 핵 전략의 기본을 김정일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그래야지 미국이 우리가 남한하고 전쟁할 때 도와주러 오지 못해. 즉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면 미국하고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우리는 오로지 남한하고만 전쟁하면 되는 거야. 예. 지금 북한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7번이나 쐈는데 다 그것도 그 일환입니다. 대한민국을 쏠 수 있는 거 쏴보고 미국까지 가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미국까지 가는 것은 ICBM인데 그것을 발사하게 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거는 레드 라인, 그 라인은 넘지 않으면서 그래도 가장 근접한 거, 그래도 한 몇천 킬로미터 날아가는 걸 한번 쏴봐야 되겠다. 그것도 그냥 낮게 쏘면 몇천 킬로 정말 날아갈 테니까 높이 쏘서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간 거는 800킬로입니다. 그래서 동해에 떨어졌는데, 그렇지만은 미국이나 일본이 보고서 이거를 제대로 쐈으면 수천 킬로 나간다. 그래서 지금 괌까지 나간다라고 얘기했죠. 예, 지금 괌까지 나간 것은 뭐겠습니까? 한국에서 전쟁 났을 때 괌에 있는 미군이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지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지금 김정일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까지 날아가는 것을 만들면은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일을 못하게 돼. 즉 핵전략의 기본원칙, 억제. 미국의 행동을 북한이 억제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어떤 행동? 북한이 남한을 건드릴 때 미국이 남쪽을 도와주는 그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북한의 핵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것은 평화라도 다 가짜야. 대한민국 없어지는 날 그때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또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남조선과 마주 앉아 평화를 운운하면서 회담을 하는 것도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 준비 일환이고 그 연장선입니다. 예, 미군이 나가면 최고예요. 근데 미군이 안 나갈 경우에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면은 그 미군은 남한을 못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북한이 마지막으로, 북한이 지죠 물론. 북한은 지지만은 미국에 있는 대도시 한두 개라도 폭발시킬 수 있으면은 그 미국은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미국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도시 몇 개를 희생할 각오를 하겠느냐? 어린 반푼도 없는 얘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야 북한은 말이야 우리랑은 안 싸워 미국하고 싸우려고 핵을 만드는 거야 라고
그 핵 전략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김정일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수령님대의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LA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칩시다. 그러면은 미국은 한국을 도와줄 때 LA를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죠. 예, 그래야만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예. 헨리 키신저 박사 이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게 되면은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말은 안 했지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나가라고 매일 그러죠. 안 나가요. 그러니까 미국 나간 효과를 얻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뭐 원래 핵 전략의 기본 이론이죠. 한스 모게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죠.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남한하고 북한이 다투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 핵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옵션은 이겁니다. 1.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핵 가지고 있는 나라랑 싸우면 결국은 핵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기죠. 미리 항복하는 것. 나는 대한민국은 미리 항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 킬체인이라는 것도 생기고 우리도 핵은 없지만 정밀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쏠 것 같을 때 우리가 먼저 쏴버리겠다라는 그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 발달의 결과 새로 생긴 새로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 죽는 것, 미리 항복하는 것, 뭐 모게수 교수가 이제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론이지만은 최근에 군사과학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비록 핵무기는 안 갖고 있지만은 괜찮은 미사일 가지고서 선제 타격하는 방법도 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선제 타격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미국을 쏘겠다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뭐 대한민국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2017년 9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그 익스프레스라는 신문에 나왔는데 북한, 미국에게 미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핵 공격을 경고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은 북한이 ICBM급의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폼을 잡으면은 이것을 공격해도 된다라는 그런 전략이론을 개발해 놓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하죠. ICBM도 있고 또 더 무서운 건 SLBM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 보는 거는 SLBM인데 이거는 잠수함의 식구가기 때문에 뭐 멀리 날아갈 필요가 없어요. 잠수함이 멀리 가면 되니까. 잠수함이 LA에서 한 2,000km쯤 되는 데가 있다가 쏘면은 LA가 불과 몇 분 만에 북한의 핵공격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미국까지 가는 실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이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여 모여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사실 뭐 그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데 북한판 실제적인 힘의 균형은 뭔지 아세요? 미국이 1000발, 북한이 한 발이라도 그 한 발이 미국의 도시에 맞으면 힘의 균형이 된 겁니다. 미국은 도시 하나가 깨지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북한은 우린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돼. 그래서 그 균형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한 발은 미국의 500발보다 더 셀 수도 있고 북한의 한 발이 바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 전쟁을 막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얘기를 김정은이가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그 엄중한 상황인데 그래서 1월 30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한국은 뭐 도대체 북한이 도발했다는 그 도발이라는 단어도 안 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뭐 규탄이란 말도 안 써요. 유감입니다. 유감.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 일본, 미국보다 오히려 더 소홀히 대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2월 3일자예요.
미국, 일본,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데 그 공유하는 부분이 한국보다도 더 많다는 겁니다. 한국이 제일 위험한 나라인데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더 호들갑을 떨죠. 그러니까 우리 나쁜 말로 하면 호들갑을 떨면서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 서부 지방에 있는 공항에 있는 비행기가 이륙을 짧은 시간이나마 이륙을 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본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일본은 아예 그 공습 경보를 듣고서 땅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답니다. 한 5%가 피한대요. 북한이 미사일 쏜다라고 그 경고가 나오면은. 근데 지금 한국은 뭐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예, 미국의 브루스 클링너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 사람 헤리티지 재단에 있는 연구원이고 한국 문제에 대한 전문가인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항상 평가절하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제재 완화 등 보상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그래도 이것을 안전보장적으로 대처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이런 접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대응책과 관련해 긴밀히 조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만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과 일본이 일본까지 나가는 미사일을 북한이 만들고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일본과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북한이 한국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일본과 미국은 참전하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때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군사공격을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이러겠죠. 북한이 그럴 겁니다. 한국, 미국하고 일본은 이제 너를 못 도와줘. 나하고 싸울 거야? 나는 핵이 있어. 미국까지 가는 핵도 있고 일본까지 가는 핵도 있고 물론 너희를 공격하는 핵은 훨씬 더 많지. 그런데 일본과 미국이 너를 못 도와주는데 어떡할 거야? 싸울래? 항복할래? 항복해. 그게 북한의 핵전략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핵전략이 뭔지를 모르니까 돈 주겠다 뭐 하겠다 계속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만 하죠. 예, 지금 한국에는 미국 대사가 없는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신문에 이 제재 전문가가 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아직 한국의 대사를 파견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 파견한 대사는 거물이 같습니다. 일본의 새로 램 임마누엘이라는 이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거물 민주당 정치인인데 지금 일본 대사로 갔는데 일본 가가지고 일본과 미국은 완전한 동맹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본은 미국의 완전한 동맹이다. 공동 목표를 위해서 전념하자라고 얘기했고 지금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북한이 납치해간 일본 사람들 문제 이런 거 잘 해결해 주겠다고 지금 최근 얘기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는 미국하고 무슨 동맹입니까? 레미 임마누엘 일본 대사가 일본은 미국의 완전한 동맹이다. 한국은 무슨 동맹이에요? 예, 잘못하면은 낙동강 오리알 외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이제 2월 4일, 미국 시간으로 2월 3일 날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될 것이고 거기서 북한을 제재하는 그런 아이디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가만히 있진 않죠. 미국 항공모함 5척이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변화를 봤더니 4척은 비슷한 자리에 그냥 있는데 칼 빈슨이라는 항공모함이 필리핀 서해에 있다가 필리핀 동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거리가 수백 킬로 더 단축되어 있는 상황에 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다시 한번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핵실험을 할 것 같으면은 아마 칼빈슨호라든가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해 또는 서해로 들어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들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말로는 물론이거니와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응 중에 하나는 보니까 말이죠. 북경에 있는 일본 대사가 북한 대사를 초치해 놓고서 뭐라고 비난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은 행동을 하죠.
근데 일본은 지금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 수가,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한에 대한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가 외무성의 이 컴퓨터가 다운되고 이런 일이 최근에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북한의 행동에 대응을 하는데 한국은 뭐 하고 있냐? 그냥 말로만 계속 애통하다라고, 애석하다라고 그러고 유감이라고 얘기해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 베이징의 대사관 루트를 통해서 엄중하게 항의했다라는 기사가 일본 신문에 나왔습니다. 일본이 하는 거 한두 개 말씀드리고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일본 1월 30일자 산케이 신문에 북한의 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전문가가 대답하고 보통 이 사람이 질문하는 그런 대담 프로가 나왔는데, 일본에는 말이죠, J 얼러트라는 시스템이 있답니다. 재팬 얼러트가 되겠죠. 그래서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이 날라오게 되면은 그 경보 시스템이 작동을 한대요. 그래서 어디로 피난 가라. 지금 북한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피난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얼러트 울리면은 그러면 일본 사람 중에서 한 5%가 진짜로 방공호를 숨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설마 진짜로 날라올까요? 그러고 지금은 아직은 노골적이지 않은데, 이 전문가가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날아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카페에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진짜 상황이 되면 이렇게 여유롭지 못할 것이다. 숨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 우리가 다 말할 필요 없이 일본은 말이죠,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이것을 막는 요격 시스템을 연습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질문했습니다. 요격 시스템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팩3라는 미사일 가지고 요격 실험을 40번 정도 했다. 팩3의 사정범위는 반경 20km로 10km 이내로 날아오면 100% 명중시킬 수 있다. 그리고 40번 실험했는데 처음에 2번은 실패했는데 그 뒤에 38번을 100% 정확하게 요격을 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탄도로 날아올 경우에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라고 시민들한테 신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팩3 미사일,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미군 부대에 이 미사일이 있는데 아마 미국은 실험을 하겠죠. 근데 우리도 이런 거 실험했다. 그리고 잘 되니까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신문을 통해서 산케이 신문 아주 큰 신문이죠. 거기서 이 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 발씩 따로따로 쏘지는 않을 거다. 예를 들어 수십 발씩 한꺼번에 쏘면은 그때는 제대로 요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피하는 거죠. 요격을 하지 못하면 피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가 일본 신문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쏜 데 대해서 일본은 이 정도까지 반응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단단한 빌딩 안에 있으면 비교적 안전하고 몸을 낮춰 낮은 곳에 있으면 다소 파편을 피할 수도 있다. 옛날에 미국에 저희가 유학할 때 미국에서도 그런 하는 걸 다 봤습니다. 세멘트가 1m쯤 되는데 숨으면은 일단 핵폭탄이 터져도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태평천국에 있습니다. 지금 산케이 신문에 또 일본 난 것은 북한의 경우 폭탄의 3분의 1 정도가 화학탄이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일본은 지금 국가 안보에 대해서 시민 안보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한 번이라도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면 미군에게 보복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은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미사일 실험도 핵실험도 협박용일 뿐이라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전문가가 그건 맞는 얘기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보다 핵폭탄을 훨씬 많이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핵폭탄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그 나라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이 이성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전문가의 답입니다. 1990년대에 쌀이 모자라서 쌀뿐만 아니라 식량이 모자라서 100만 단위로 굶어 죽는데 그때도 핵을 만든 나라다. 저 나라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마음 놓고 넋 놓고 있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김정은의 생각은 그렇게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이성적이 아닐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이 100% 확실한지는 제가 이제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본 그 산케이 신문에 나온 자료는 미국까지 가는 ICBM용 폭탄이 50발 북한에, 일본까지 오는 것은 200발, 그리고 한국을 쏘는 것은 700발을 가지고 있다. 50발, 200발은 이제 일본과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꼭 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어느 날 한국을 도와주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북한은 그 700발, 한국을 쏘는 700발 가지고 싸우다 죽을래 항복할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라고 우리를 강요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그런 상황이 오는 시간을 많이 북한한테 벌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 정권 제대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일본, 미국까지 결코 날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미국, 일본과 적극적인 협력 공조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그 다른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대한민국 특히 이번 정부 너무나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북한한테 몇 년의 시간을 벌어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뭐 조금 좀 그 애석한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싱글로브 장군이라고 정말 그 한국을 위해서는 괜찮은 장군이었습니다. 미군 소장인데 이 사람은 뭐 왕년에 특수전의 그 용사로 미국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던 장군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람이 기여를 한 것은 카터 대통령이 거의 막무가내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할 때 이것을 자기 그 직책을 걸고 막은 사람입니다. 직책을 걸고 막아서 결국은 그 카터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했다. 뭐 한국 말고서도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소장에서 퇴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대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장군이다 했는데 소장에서 관뒀는데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반대했기 때문에 대장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셨군요. 그랬더니 내별 몇 개와 수백만 명의 목숨을 바꾼 것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대장이 못됐어도 그 카터 대통령의 철군 정책을 막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전쟁을 막았다는 사실 그것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미국 장군이 바로 미국 시간으로 1월 29일 날 뭐 100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뉴스가 나와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또 뭐 상황이 많이 진전될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